그래서 73절 연습 문제도 보시면은 연습 문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예시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예시가 아니라 그 선택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다음 논증들이 모두 하소연의 오류를 저질렀다고 가정하라. 이들의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불쌍함, 딱함, 연민, 동정심, 힘, 두려움, 협박, 겁박, 폭력, 그리고 전통 또는 관례, 권자, 대세, 주류, 대다수, 유행, 애국심, 질투심, 탕율심, 탐욕, 적개심 등 대중정서 및 군중심리에서 고르라라고 했는데 파란색으로 지금 쳐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만 제가 좀 뭐 답을 다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6문제 정도 풀어야 되네요. 저는 가정 형편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실직 상태이고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저는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벌어야 합니다. 저에게 이번 학기 성적으로 A+ 주셨으면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봐야 A+를 받는 건데 지금 이거는 동정심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오류라고 보통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아인슈타인은 신이 있다고 생각했고 도킨스는 신이 없다고 생각했다. 도킨스보다 아인슈타인이 더 위대한 과학자이다. 따라서 신이 있다는 주장이 더 그럴듯하다. 이거는 아인슈타인의 권위에 호소하는 그런 방식이네요. 한번 뭐 생각해 보시면 사람에 따라서 서로 좀 누가 권위 있는지 그건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 3번 보면은 김철수 씨는 현 정부가 제안하는 모든 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 그가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가 실시될 수 있음을 알려 그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세무조사 자체가 좀 어떤 겁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힘에 호소하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4번 우리 회사는 줄곧 신입사원이 매일 아침 커피나 차를 마련해왔다. 내가 아무리 신세대 여성이라 해도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업무 시작 전에 매일 아침 커피나 차를 타서 다른 직원들에게 돌려야 해 라고 하는데 이거는 매일 아침에 우리 회사는 줄곧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전통 같은 거겠죠. 전통에 호소하는 그런 뭐 오류라고 한다면 오류가 되겠죠. 5번 희연이 애용하는 K4는 한국에서 점유율이 10%도 되지 않아. 이렇게 인기 없는 스마트폰을 예찬하는 것을 보니 희연은 IT 기기에 대한 안목이 형편없구나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대다수의 그 유행에 들어가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이건 유행 쪽에 가까운데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애매하긴 해서 이런 거는 이제 대중정서나 유행이 선택지로 두 개 다 안 들어가 있는 거겠죠. 5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책의 의도로는 유행이 맞는 것 같습니다. 6번 뽀로로 대통령 후보는 자기가 당선될 경우 임기 내에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이 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이 된다면 우리는 물건을 마음껏 사고 떵떵거리며 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뽀로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 6번 같은 경우에는 맥락상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국민소득 6만 불, 지금으로서는 4만 불이 아니라 지금은 6만 불이 되어야 되겠죠. 이미 이거는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가 부강해지고 나도 좀 부유하게 사는 그런 것이 사람들의 욕구이기 때문에 대중정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딴소리입니다. 논점 이탈의 오류라고 하는 거고 논쟁을 하실 때 딴소리라는 이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하나의 주제로 꾸준히 이렇게 논쟁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케이스도 많고 그리고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논점을 일탈하는 거죠. 그 맥락이 아닌데 다른 얘기를 해서 되게 좀 난감한 상황이 있으면 주제를 바꾼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뭐 자주 만나 주변에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인은 국산품을 이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태 한국인들은 훌륭한 사상을 갖고 위대한 전통을 세웠으며 우리는 이 위대한 전통을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장이 한국인은 국산품을 애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뭐 읽기에 따라서는 전통에 호소하는 것도 될 것처럼 보이기는 하네요. 근데 이 국산품을 애용해야 하는 근거 같은 게 만약에 뭐 국가가 어렵다든가 외국 그 외화 유출이 너무 심하다든가 뭐 그런 전제가 들어온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부분은 이거를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딴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딴소리의 종류에는 지나친 목표 설정의 오류나 의도 확대, 발생의 오류, 허수아비, 꼬투리 잡기, 주의 돌리기 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번 예시들을 한번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좀 일상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예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친 목표 설정의 오류는 철학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철학은 공부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철학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철학이라는 거는 뭐 어원상으로 따진다면 그냥 그 뭐 지식이나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도대체 그 진리라는 것이 뭘까? 히랍 시대에는 이데아라는 것이 뭘까? 이런 거를 계속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나갔던 그 학문이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목표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따라서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케이스죠. 마찬가지로 지나친 목표 설정의 오류와 의도 확대 오류는 조금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선택지에는 같이 안 들어가도록 한번 해볼 텐데, 이 구별이 좀 쉽지 않은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내가 동양 철학 학위가 있다는 것을 알자 실장님이 다음에 철학 얘기 한번 하자고 하셨다. 내 전공은 유학이지 명리학은 아닌데 분명 사주팔자를 봐달라고 하실게. 틀림없다 라고 하는 건데, 실장님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실장님이 동양 철학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전문적으로 잘 아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유학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하실 수도 있는 건데, 실장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잘 넘겨짚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케이스, 그런 거를 의도 확대의 오류라고 하고요. 다음은 발생의 오류입니다. 우리는 결혼 반지, 마스카라, 코르셋, 하이힐 등 기원이나 유래를 따져서 그것의 착용을 비난하기도 한다. 그 어떤 것이 예전의 관점에서 평가한 다음 그 평가를 현재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발생의 오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시가 아니었네요. 설명이었네요. 밑에는 찰스 다이엘의 동일 과정설은 원래 자신의 기독교 신념을 지키기 위해 제안되었다. 따라서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찰스 라이엘의 동일 과정설을 받아들인다. 뭐 제가 알기로는 이 기독교인으로서 찰스 라이엘의 동일 과정설을 받아들이는 게 안 좋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원을 가지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요거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 기독교인으로서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그런 거를 옛날에는 그랬기 때문에 뭐 지금 받아들여도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게 발생의 오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수아비 공격, 우리는 자기 견해를 방어하거나 다른 사람의 견해를 공격하면서 원래 논점을 바꾸거나 상대편의 집중력을 흐리게 하는 기법을 쓰기도 하는데, 상대편의 견해를 공격받기 쉬운 견해로 해석한 다음 후자를 공격하는 것을 허수아비 공격이라고 한다. 허수아비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의도 확대 오류하고도 구별이 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뭐 선택지에는 같이 넣기가 좀 힘든 케이스고요. 예를 보면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 살림을 대부분 맡고 있는 대기업을 없애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오게 하는 일이다. 참여연대의 주장에 따르면 애플, 구글, 소니 등도 없애야 할 텐데, 이런 주장은 경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주장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초래할 터무니없는 주장을 외치는데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 여기는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경제금융센터가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다라고 하는 게 재벌 개혁이죠. 주장인데 밑에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우리 살림을 맡고 있는 대기업을 없애고자 하는 것, 재벌 개혁이 곧 대기업을 없애는 일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참여연대 주장에 따르면은 애플, 구글, 소니 등도 없애자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내 대기업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 더 가는 거죠. 국외 대기업을 없애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의도 확대처럼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의도 확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지고 있는 의도를 부풀리는데 좀 중점이 있다면, 허수아비 공격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의도도 안 한 거를 의도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창업주이기도 하지만, 특히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 창업주 집안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그 되게 전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잖아요. 재벌의 그 재벌 개혁한다는 게 또 굉장히 애매한데, 그 대기업의 창업주인 그 집안의 사람들을 기업에서 몰아내는 거를 우선 재벌 개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을 텐데 다른 여러 가지 좋은 방식
뭐 같이 잘 일을 하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도 있을 텐데 좀 극단적으로 그렇게 한번 보게 되면은 그 창업주 일가를 대기업이라는 기업에서 이제 물러나게 한다. 그걸 재벌 개혁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창업주 일가가 그 기업에서 이제 나간다고 해서 그 기업이 망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사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그 스티브 잡스가 창업을 했고 그러다가 나중에 쫓겨나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물론 스티브 잡스가 이제 재벌은 아니지만 창업주가 이제 나간다고 해서 그 기업이 나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닌 거죠. 어떤 집안이 기업을 이제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기업에 대한 많은 주식이라든가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기업에서 꼭 나간다고 해서 그 기업이 망하는 것도 항상 그렇지는 않을 테고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큰 그 기업이 망한다고 해서 국내 우리나라가 또 망하는 그런 케이스도 아닐 거고요. 여기서 그 내용이 좀 점프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허수아비 공격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재벌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기업을 이제 없애야 된다. 국외 대기업을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확대 해석하는 그런 케이스를 말을 하고 있고 이게 의도 확대와는 조금 다르게 이것도 좀 의도 확대 같기는 한데 전혀 내가 주장하지 않은 거를 주장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공격하는 그거를 보통 허수아비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습 문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지나친 목표 설정, 의도 확대, 발생의 오류, 허수아비 공격, 꼬투리 잡기, 주의 돌리기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제가 허수아비까지 하고 꼬투리 잡기, 주의 돌리기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연습 문제 예시를 보고 좀 확인을 해주세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의한 강력한 고교 평준화 정책은 박정희 독재 정권 때 실시된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에 의한 강력한 고교 평준화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는 것은 민주주의 시대에 맞지 않다. 발생의 오류죠. 그러니까 독재 정권 시절에 펼쳐진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때 거는 다 안 돼 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발생의 오류가 될 거고 이완용이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었다고 비난하는 데는 이것은 크게 잘못되었다. 이완용이 대한제국을 일본에 넘긴 것은 근대 입헌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일본이 나라를 빼앗긴 뒤에 우리는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항일운동 등을 통해 마침내 해방 이후 근대국가를 건설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완용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겠죠. 이거는 의도 확대 쪽이 가깝겠네요. 이완용이 그런 의도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허수아비 공격이 아닌 게 이완용을 지금 공격하는 이 논증에서 이완용을 공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허수아비 공격보다는 의도 확대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3번 진보주의 정치인 김영명은 공산주의도 지지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그 사회는 열린 사회이며 민주주의 사회가 됩니다 라고 말했다. 김영명은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패한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것은 시대를 읽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뜻하며 아직 냉전이 끝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적대국의 사상을 수용하는 것은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김영명은 시대를 읽는 능력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위험한 정치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그 김영명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한 거는 요거죠. 공산주의도 지지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그 사회는 열린 사회이며 민주주의 사회가 된다. 이 주장 자체는 공산주의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를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 차이는 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정치적인 입장을 우리가 여러 종교를 가지듯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입장을 주장하는 집단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이죠. 김정은을 추종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서도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 집단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이거는 훨씬 약한 주장이죠. 그런 집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은 좀 강하게는 그 북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 법률상으로는 그런 분들은 간첩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과 논의하는 그런 장을 논의가 가능한 그런 사회가 되어야지 열린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인 거죠. 북쪽에 있는 그 사람들 공산주의를 우리는 주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죠.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의도 확대에도 들어가겠지만 여기서는 어떤 공격을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허수아비 공격으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은 이제 허수아비가 되고요. 그리고 6번으로 바로 가네요. 6번은 지금 우리가 예시로 안 했던 거로 보이는데 최근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강제 합병한 것이기 때문에 조선이 빠른 시일 내에 산업화 및 근대화되는데 성공했다고 말하는 피식민지 근대화론을 교과서에서 옹호하는 것이 옳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제국주의가 아니라 그 안에 제국주의라고 해야 하고 피식민지 근대화론이 아니라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해야 한다. 이런 것을 살펴볼 때 최고가 합당한 견해를 갖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맞춤법이 틀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주장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꼬투리 잡기가 되는 건데 그 앞쪽에서 제가 설명을 안 들었지만 슬라이드에서 안 들었지만 연습 문제에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걸로 하고 꼬투리 잡기도 그 선택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좀 알아주시고 일일 연습 문제도 좀 푸시면서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번 집사람의 말은 가사노동을 분담하자는 것이다. 그 풍부한 물, 세제, 청소기, 세탁기 등이 있어도 가사노동이 이렇게 힘든데 이런 것이 없었던 조선시대의 여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르겠다. 현재의 가사노동은 과거에 비해 훨씬 가벼운 것이 사실이지만 여성들이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것이 남성들은 고마워해야 한다. 따라서 나는 집사람의 제안을 거부하지만 그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그러니까 여기 주장은 가사노동을 같이 하자 라고 하는 주장인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좀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딴소리를 하는 것 중에서도 어떤 주장을 이제 확대한다든가 전혀 주장하지 않은 것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전혀 뭐 관련이 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주의 돌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주의 돌리기가 되고 여기까지가 딴소리에 대한 그런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75절에는 인신공격에 대한 건데 인신공격에 대한 것은 여기 적혀 있듯이 논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대신에 논증을 제시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오류이고요. 이게 뭐 백분토론이나 아니면 뭐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사용되는 인신공격 같은 게 사용되는 가장 큰 게 그 뭐 쇼펜하우어도 정말 너무 강적이면 인신공격을 해라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빈틈이 없는 경우에는 정치 같은 경우에도 가족의 문제라든가 같은 동료의 문제를 이렇게 짚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좀 약간 유사한 방식의 공격하는 방식을 말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논증의 전제가 잘못됐는지 결론이 잘못됐는지 뒷받침이 잘못됐는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논증을 말하더라도 그 주장하는 사람의 어떤 흠결을 집어내가지고 공격하는 거고 우리 수업에 나오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종류 그 인신공격의 종류는 첫 번째로 피정파장의 오류, 인신공격 이게 동일하지만 그 내용은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우물의 독타기, 소망실현의 오류, 발레무시, 자기합리화, 특별변호의 오류, 개인정황의 오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공격부터 하나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의 논지를 반박하는 대신에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을 공격하는 오류가 되고 그 예시로는 뭐 읽어보자면 홍길순 의원은 고소득자의 조세 부담률을 높이는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일어난 뇌물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다. 따라서 그의 법안은 반드시 거부되어야 된다. 고소득자의 조세 부담률을 높이자는 법안이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고 이런 법안이 정말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 의원이 부패에 연루돼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방식인데 만약에 이 의원이 아니라 다른 정말 청렴한 의원이 동일한 이런 주장을 하게 됐을 때는 이제 뭐 충분히 할만하네 좋다 뭐 하면서 이제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신공격 같은 경우에는 주장이나 이제 결론으로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어떤 그걸 주장하는 사람의 어떤 그 문제점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거부하는 그런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피장파장의 오류는 어떤 이가 비판하는 사실에 그 사람도 해당될 경우 그 비판이 옳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오류로, 담배를 끊으라는 아버지의 말에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아버지도 담배를 끊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예죠. 그러니까 담배를 건강 때문에 끊으라고 하는 그 주장은 그 많은 경우에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걸 주장하신 아버지도 담배를 끊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할 필요가 뭐 있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배를 끊으라는 아버지의 주장과 적당한 어떤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담배를 안 끊었기 때문에 그 주장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피장파장의 오류가 된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소망실현의 오류인데, 자신이 어떤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또는 그것이 참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오류가 있는 거죠. 성적 처리를 하는데 나는 A+를 받고 싶으니까 80% 이상의 성적 상위 80%인 사람들 모두에게 A+ 점수를 주자라고 말하는 것도 본인이 뭐 이런 류에 들어가겠죠. 발레무시의 오류는 자기 견해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발레를 모른 체 하거나 발레가 아니라고 우기는 오류인데, 지난 시간에 옹고집의 오류라고 했을 거예요. 그거 하나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되게 비슷합니다. 이 두 가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기말고사에는 선택지에 둘 다 이제 나오는 케이스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거를 좀 알아주시고요. 자기 합리화의 오류는 남들이 들으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뻔히 드러나는데도 일이 마무리된 뒤에 자기 형편이나 견해를 정당화하는 오류 같은 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뭔가 아까 담배 피는 아버지 같은 케이스를 볼 때 아들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는 피잖아요. 내가 담배를 피는 이유는 자식을 키우느라고 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뭐 담배를 펴도 돼, 이런 게 자기 합리화의 오류에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특별 변호의 오류, 개인 정황의 오류, 우물의 독타기 같은 게 있는데, 특별 변호의 오류는 원칙 같은 것을 특별히 나나 특정 개인, 특정 집단에 적용하지 않는 오류로 보시면 될 거고요. 자기 합리화와 특별 변호 이런 것들이 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선택지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르실 때 큰 문제가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정황의 오류는 주장하는 사람이 특별한 상황이나 이해관계에 있다는 점을 빌미로 그 주장을 수용 또는 거부하는 오류가 되고, 우물의 독타기는 처음부터 자기 주장에 대한 가능한 모든 반론을 막아버리는 오류로, 이게 우물의 독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천봉쇄의 오류라고 많이 들릴 겁니다. 내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종류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반대를 하려고 하면 너는 나쁜 놈이네, 그런 거. 그 옛날에 이소부화는 아닐 것 같은데, 그 착한 사람한테만 옷이 보인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비슷하게 원천 봉쇄해 버리는 거죠. 왕이 옷을 전혀 입지 않고 다니고 있는데 착한 사람한테만 옷이 보인다라고 하기 때문에 왕이 벌거벗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전혀 말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연습 문제를 75절에 하나씩 보면서 예시를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웬만한 문제는 다 풀게 될 거고요. 다음 논증들은 피장파장 오류, 인신공격, 우물의 독타기, 소망실현의 오류, 발레무시, 자기합리화, 특별변의 오류, 개인 정황의 오류 따위 가운데 한 오류를 저질렀는데, 이 논증이 저지른 오류가 무엇인가? 1번부터 보면은, 나는 미국 측 FTA 회담 대표로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나는 바라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말이 이제 보시면 소망실현에 가깝겠네요. 이 경우는 내가 뭔가를 하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한국 대표들은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주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소망실현의 오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람들은 내가 위장 전입을 했다고 혹독하게 비판한다. 하지만 나는 내 외동아들을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위장 전입을 했을 뿐이다. 이것은 외동아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교육열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가 뜨거운 사랑과 교육열을 갖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따라서 나의 위장 전입은 큰 잘못이 아니며, 그런데도 일부 언론이 나를 혹독하게 비판하는 것은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헐뜯기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특별 변호 같은 게 자기 합리화 특별 변호 중에 하나겠네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변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런 일을 한 데에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좀 이해해줘,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기 합리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노동사회학을 전공하는 박 교수는 소시민과 노동자가 더 많이 존중받는 사회일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어. 이런 주장을 하는 그의 동료 교수들과 사이좋게 지내지도 않고 늘 볼품없는 옷차림새로 다니고 있지. 내가 수업 시간에 처음 봤을 때 웬 노숙자가 강의실에 들어와 있는 줄 알았어. 소시민과 노동자가 더 많이 존중받는 사회일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라고 하는 건데, 인신공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사람의 옷차림이나 평소에 어떤 친화력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주장하는 바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인신공격이 될 테고요. 4번, 최근 중국의 일부 기업들은 새우깡 같은 스낵부터 스마트폰 같은 전자제품까지 온갖 유형의 짝퉁 제품을 만들고 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이에 대해 분개하고 중국 기업들을 비난하지만 내 생각에 중국 기업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새우깡은 일본 스낵을 표절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일부 스마트폰은 미국의 스마트폰 디자인을 표절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이걸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잘못한 게 아닌 건 아니죠. 둘 다 잘못한 거기 때문에 한국도 잘못했기 때문에 중국도 죄가 없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피장파장이 되겠죠. 피장파장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나는 채식주의자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 고기 맛이 얼마나 맛있는데, 또한 내 주변 사람들은 다른 생활을 하지만 모두 고기를 즐겨 먹고 있어. 고기를 안 먹고 어떻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지? 오래전부터 육식은 인류 문명과 함께 했어 라고 했는데,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채식주의를 하는 사람의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발레무시가 되는 거겠죠. 발레무시의 오류가 된다고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옹고집의 오류하고도 좀 유사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지에는 둘 다 이제 나가지는 않을 거고요. 7번, 나의 정적들은 내가 언행의 흠결이 많고 각종 범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물론 윤리성을 갖춘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집 가훈도 착하게 살자이고, 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머니도 나에게 정직하라고 늘 당부하셨다. 비록 내 흠결이 많지만 나처럼 이미 과반 이상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충분히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딴소리에는 해당하지 않나? 잘 모르겠네요. 언행의 흠결이 많다고 비판을 받는 바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윤리성이 주장이네요. 윤리성이 주장인데 이 부분이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이 부분이 약간 애매해가지고 딴소리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우리 맥락에서는 시험에는 뭐 이런 부분이 좀 빠져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넣어도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75절의 맥락에서는 한번 보면은, 자기 합리화는 이런 얘기를 했다면, 자기 합리화가 되려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흠결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게 되면 자기 합리화가 될 텐데, 밑에 부분을 보면은 내가 흠결이 많지만 이건 인정을 하고 과반 이상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떤 특수한 위치에 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 변호의 오류가 되는 게 맞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리고 8번, 수연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노동시간당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이에 대한 그의 근거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직업 안정성과 복지 혜택을 더 많이 누린다는 사실이다. 실례로 네덜란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노동시간당 보수가 훨씬 많다. 하지만 수연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견해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무엇인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도 그 주장하는 그 내용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개인 정황의 오류였죠. 개인 정황의 오류였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수연이 주장하는 바에 자기 자신도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개인 정황의 오류로 보시면 되겠고요. 9번, 국정원과 국방부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과 진보 정치인을 공격하는 댓글을 단 것에 대해, 지금 상황 아닙니다. 지금 상황 아니고 예시를 좀 바꾸고 싶긴 한데, 옛날 2014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예시가 나오는 거고, 진보 정치인을 공격하는 댓글을 단 것에 대해 시민들이 거리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 국정원과 국방부의 활동에 분노하는 것은 국정원과 국방부의 지금까지 활동이
정당했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국정원과 국방부의 활동에 반대하는 행위는 그들이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국정원과 국방부의 활동이 분노하는 것은 국정원과 국방부의 지금까지 활동이 정당했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당신이 나를 비판하는 거는 내 행동이 정당했다는 뜻일 뿐이야 라고 해서 비판을 아예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천봉쇄에 오른데 우물의 독타기가 되겠죠. 76절로 가서요, 연습 문제 좀 풀어보시고, 책이 있으신 분들은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뭐 질의응답 시간에 해주시도록 하고요. 76절은 이제 치우친 근거라고 하는 건데, 논증의 전제가 결론을 적절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걸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치우친 자료를 사용한다든가 한쪽의 입장만을 말해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론조사 같은 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여당에게 유리한 여당의 지지층에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사용한다든가 뭐 그런 사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그러니까 일반화할 수 없는 없을 정도로 이제 자료가 적은데 일반화를 해버린다든가, 무지의 오류라고 나는 그거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무시해도 돼 라는 방식으로 하는 그런 오류들을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예시를 한번 읽어보면요, 미국 잡지사 다이제스트는 1936년 대통령 선거에서 루즈벨트 후보가 이길지 런던 후보가 이길지 예측하기 위해 여론조사용 투표용지 2만 장을 발송했다. 이들은 전화번호부, 잡지 구독자, 자동차 소유자 명부에 임의로 선택된 사람이다. 여론조사로 조사 투표에 참여한 1만 표들 가운데 런던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이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아마도 올해 선거에서 런던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때 시기하고 조금 유사한 상황이 됐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시기에는 전화번호부, 잡지 구독자, 자동차 소유자 명부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에 전화번호부에 있고 잡지를 구독하면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잘 사는 중상류층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런던 후보를 이제 지지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한마디로 한쪽에 치우친 자료를 써가지고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근거가 이제 치우친 근거에 대한 오류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난 미국 대선에서 이번 조 바이든 대통령 때 말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선출될 때도 많은 뉴욕타임즈나 그런 많은 곳에서의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그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대통령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까보니까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그런 사례가 나왔었는데, 그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약간 저소득층 백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전혀 좀 안 돼 있는 그런 사례들이어서 여론조사가 이제 틀리는 그런 사례가 나왔었죠. 그것과 좀 비슷한 사례로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씩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성급한 일반화인데, 너무 적은 사례나 몇 가지 예외 사례 등으로부터 일반화된 결론을 이끌어내는 오류로, 성급한 일반화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 저수지에서 떠온 물 한 컵을 시험해 보았는데 이 물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기준치 이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저수지 전체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기준치 이하일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여기 한 컵을 시험해 본 거죠. 전체를 말하기에는 그 한 컵, 그러니까 어디서 떴는지도 잘 안 나오는 그런 하나만으로는 이제 어떤 지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귀납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이거는 좀 강한 논증이 안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성급한 일반화는 보통 뭐 오류로 생각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무지의 오류인데, X가 거짓이라는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따라서 아마도 X는 참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X가 참이라는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X는 아마도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들인데, 무지의 오류는 조금 여기 연습 문제에 나중에 제가 연습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할 텐데, 다른 오류들도 그 상황에 따라서 오류가 되고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책에서 소개를 하는 거는 무지의 오류 같은 경우가 언제는 또 오류가 안 되는 그런 케이스를 좀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뒤에 연습 문제에 나오게 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무지의 오류 예로 유전자 변형 식품을 장기간 섭취하는 것이 사람에게 해롭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유전자 변형 식품을 장기간 섭취해도 별 탈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참이라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별 탈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 해당하는 무죄 오류에 얘가 되겠죠.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오류가 아니게 되는 그런 예시를 좀 말을 해주고 있는데, 책에서 아까와 달리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유전자 변형 식품을 장기간 섭취하는 것이 사람에게 해롭지 않다는 증거가 발견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유전자 변형 식품을 장기간 섭취하는 것은 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예가 오류가 아닌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 있어가지고 유전자 변형 식품을 섭취하는 게 섭취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좀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있었을 때 미국산 소를 수입하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되게 반대했었는데, 그때도 근거가 뭐냐면은 수입하자는 쪽에서는 실제 이제 부위가 좀 달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광우병 이게 걸리는 부위와 좀 다른 부분을 수입을 하는 사례였었는데, 수입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 소를 먹고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0.001인가 0.01인가 그 정도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먹어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 미국산 소를 수입해도 된다. 뭐 그런 주장을 했다면, 반대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매우 적은 확률이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그런 수준인 거죠. 그런 확률이지만 만약에 광우병에 걸리게 되면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미국산 소를 이제 수입해서는 안 된다. 발견되지 않았지만 소를 수입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오류가 아닌 게,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좀 사회적인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게 오류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그 일반적인 그 오류가 되고 안 되고의 그 차이가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게 되는데, 비슷한 사례로 백신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이제 죽을 수 있다든가 이제 중증으로 발전될 수 있다든가 그런 확률이 매우 낮다, 혹은 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아마도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사람들이 죽는다든가 중증이 된다든가 하는 것은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게 오류라고 지금 이 형식에서는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기에는 그런 생각은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백신에 대한 좀 위험도를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그래서 만약에 백신을 이게 주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애매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백신이 안전하다는 증거가, 백신을 맞아도 사람들이 이제 뭐 부작용이 되게 심하다든가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은 보이고는 있잖아요.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이 안전하다는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말은 거짓이다. 백신을 맞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밑에 보이시는 이 맥락에서 보면은 무죄 오류가 아니라고 지금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는 유전자 변형 식품을 장기간 섭취하는 것, 장기간 섭취해서 우리가 이제 건강을 해치는 것, 건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는 오류가 아닐 수 있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상식에 근거를 했을 때 이거는 오류가 안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백신 얘기로 지금 상황에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면은 백신이 완전히 안전하다라는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것은 거짓이다 라는 말을 지금 이 예시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거기에 따르자면 백신을 맞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물론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시겠지만, 또 다른 분들은 아니다, 지금 백신 맞아야 된다, 그게 왜 오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백신이 안전하다는, 완전히 안전하다는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아마도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누군가는 오류 맞네, 왜냐하면은 백신은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다른 분들은 그 경우에는 오류가 아닐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백신을 통해서 부작용이 일어난다든가 하는 그 건강상의 문제, 부작용에 대한 건강상의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백신이 부작용이 없다든가 아직까지 완전히 안전하다는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백신을 맞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오류가 아니라고 여기실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분들은 부작용을 떠나가지고 집단 면역 체계가 성립이 되려면은 우리 80% 이상의 사람들이 모두 면역을 이루어야 되고, 그러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사람의 그 부작용에 대한, 백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건강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건강이 되는 거겠죠. 그쪽을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까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것은 거짓이다를 이끌어내는 요 논리가 이제 또 오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책에서는 이제 무죄 오류가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를 좀 일반적인 생각이라든가 뭐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오류가 되고 되지 않고의 차이가 일반적인 상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것이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과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과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문제로 내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의 오류이냐 아니냐, 이런 뭐 다른 오류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오류냐 아니냐 이런 거를 판단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류라고 생각한 걸 일반적인 상식 뭐 이런 걸 좀 다르게 여기는 사람은 오류가 아니다라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런 것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우선 연습 문제 가를 풀고, 연습 문제 나 같은 경우에는 책이 있으신 분들은 연습 문제 나에서 무죄 오류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연습 문제 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책과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연습 문제 나는 풀지 않고 저런 유형은 이제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만 풀고 오늘 수업을 좀 마무리하도록 해볼게요. 오늘 수업이 아니라 1교시 수업을. 다음 논증들은 치우친 자료 성급한 일반화 무죄 오류 가운데 한 오류를 저질렀다고 하자. 각 논증이 저지른 오류는 무엇인가? 내 애인이 어제 갑자기 헤어지자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한 적도 없고 불만을 가질 만한 일도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가 나와 헤어지자고 한 것은 나에게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단순한 변심이거나 외도인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 나는 뭐가 일어났는지 그거를 모른다,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무지의 오류가 되는 것이고요. 2번은 내 친구 둘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고 결국 이혼했다. 따라서 결혼은 불행에 이르기 십상이다. 둘에 대한 사례만 본 거니까 성급한 일반화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그리고 4번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이 약할수록 시간이 빠르게 간다. 지구 중심에서 벗어날수록 중력이 약하다. 산 밑보다 중력이 약한 지리산 꼭대기에서 한 달 살다가 내려왔는데 나는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는 것을 측정하지 못했다. 나는 지리산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장소에서 비슷한 측정을 했지만 똑같은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현실 세계에서는 틀린 이론이다 라고 하는 건데, 산 밑과 산 위를 고려를 하면은 지구 전체를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밋밋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현실 세계 이론에서 틀린 이론이다 라는 결론이 나올 수 없고 오류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두 가지가 사실은 다 될 수도 있겠네요. 우선 사례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성급한 일반화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상대성 이론이 제대로 고려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산을 왔다 갔다 하는 것 말고도 뭐 우주에서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 행성 간의 그 서로 돌고 도는 관측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답안지는 아마 치우친 자료라고 돼 있을 거거든요. 치우친 자료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구에서 산 아래와 산 위 정도의 자료만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주장을 한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에 근거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치우친 자료라고 한 것 같은데, 본인의 개인의 하나의 사례만을 가지고 결론을 이끌어냈다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둘 다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선택지에 둘 다
나오는 경우는 없겠죠. 최소한 하나는 이렇게 빼는 방식으로 문제가 나갈 거고요. 그리고 연습 문제 나인데 이거는 논증이 무지의 오류에 해당할 경우 무를 쓰고 무지의 오류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어를 쓰라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건 뭐 시험에는 이런 문제 내진 않겠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에 대한 근거가 뭔지에 따라서 이제 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시고요. 지금 멈추시고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전 답만 알려드릴게요. 1번이 어이고 2번이 무이고 5번이 이제 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